이번 시간은 벤티지 2.2.1 버전에 추가된 디스플레이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장면을 만든 다음에 벤티지로 넘긴 상태입니다. 간단한 유리하고 플레인이 있는 상태죠. 재질을 확인해 볼게요. 기본 재질을 적용한 상태인데 재질이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스 슬롯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인에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어마운트는 3으로 조절합니다. 텍스처를 사용해야겠죠. 텍스처 같은 경우는 컬러, 그리고 AO, 노멀 맵, 그리고 하이트 맵 혹은 글로스니스 텍스처가 되겠죠. 하이트 맵 같은 경우는 따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V-Ray 디스플레이먼트 모디파이어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3mm 정도 튀어나온 상태로 표현이 되겠죠. 굉장히 잘 튀어나와 있는 상태가 보입니다. 디퓨즈하고 AO하고는 컴포짓 맵으로 연결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디퓨즈에 연결해 주면 이렇게 텍스처가 잘 보이게 되는데 음영이 있는데 기본 컬러 맵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음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AO를 추가하게 됩니다. AO를 추가할 때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에 추가해 주면 됩니다. 멀티플라이 모드로 해주게 되면 이 음영들이 추가되면서 좀 더 현실감이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앞에 눈 모양이 있는데 눈 모양을 선택해 보면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노멀 맵 같은 경우는 V-Ray 노멀 맵 그리고 노멀에 연결하고 범프에 연결합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을 위해서 범프 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맵, 조금 전에 사용됐던 거죠. 이 하이트 맵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글로스니스를 표현할 건데 현재 장면에는 지금 글로스니스 상태예요. 러프니스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아래쪽 옵션에서 BRDF에서 글로스니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글로스니스 같은 경우는 텍스처를 받았을 때 글로스니스 텍스처가 있을 때는 글로스니스로 바꾸고 러프니스 텍스처가 있을 때는 러프니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플렉션 컬러가 제가 검정색이기 때문에 흰색으로 만들어 놓고 글로스니스에 이 맵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흰색 부분에 이렇게 글로시하게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 부분 글로스니스를 조절할 수 있는데 텍스처를 보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아웃풋이 있죠. 아웃풋 같은 경우도 모두 리셋을 한 상태가 기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글로시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맵을 이네이블 컬러 맵을 켠 다음에 애드 포인트로 이렇게 새로운 포인트를 추가하고 왼쪽에 있는 포인트를 0으로 이동시켜서 좀 더 검정색 부분, 그리고 반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반사가 되는 부분, 현재 상태는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움푹 들어간 부분은 반사를 안 하고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반사를 하는데 여기에 저는 아웃풋을 이용해서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인버트 할 겁니다. 인버트 하게 되면 반대쪽 움푹 들어간 부분에 반사가 많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반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움푹 들어간 부분은 반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은 반사를 덜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Enable 컬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흰색 부분을 더 올리면, 더 올리게 되면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은 거의 매트한 상태처럼 보이게 되죠.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의 텍스처는 똑같은 컬러 맵을 그냥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컬러 컬렉션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컬러 컬렉션 맵을 연결해 줍니다. 컬러 컬렉션 맵 같은 경우는 채도를 좀 낮춘 다음에 어드밴스 옵션에서 밝기만 살짝 낮추면 뭐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물 안쪽은 좀 더 어둡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웃풋 맵을 마스크 맵으로 이렇게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마스크 맵의 검정색 부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이 어두운 텍스처가 표현됩니다. 텍스처에 보면 흰색 부분하고 검정색 부분이 있는데 이 검정색 부분에는 앞에 있는 두 개, 이 맵이 표현되는 거고 흰색 부분에는 어두운 텍스처가 표현됩니다. 이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블렌더 맵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검정색, 흰색 마스크 맵을 사용할 때 앞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검정색 부분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렉션으로 연결되는 이 맵을 또 리플렉션 컬러에도 연결해주면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만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벤티지에서는 아직까지 V-Ray 블렌드 맵을 100% 지원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재질을 혼합할 수는 없는데 비슷한 느낌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잘 활용해 보시면 더 다양한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강도에 의해서도 이 부분들이 조절되는 거니까 오른쪽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조절하면 이 반사 부분이 이 윗부분도 살짝 추가되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물도 전체적으로 묻어있는 그런 느낌도 만들 수 있고 이 흰색 부분을 더 강하게 하면 이렇게 물에 젖은 부분이 아주 줄어들겠죠. 이런 느낌도 만들 수 있고 조절하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으시면 다양한 바닥 느낌 그런 것도 현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응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벤티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걸 텍스처들은 대부분 지원하니까 만약 이렇게 아웃풋 같은 경우 만들었다 그러면 얘가 텍스처가 돼야지만 지원한다면 얘를 렌더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렌더 맵으로 원하는 사이즈로 2K나 4K나 이렇게 해서 사이즈 정한 다음에 싱글로 저장하시면 렌더링 빨리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맵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겠죠. 기본 맵들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벤티지도 재밌게 사용해 보시고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 볼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만나요.